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스타북스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이근우 정신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서툴지만 내 인생을 사는 법,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입니다. 저자는 이근후, 출판사는 가디언입니다. 완벽한 인생이 아닌 서툴지만 내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우리의 목표는 일생을 즐겁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에 집착해 자기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성공은 한때의 즐거움이지만 자기 성장은 끝없는 즐거움입니다. 8,800m까지 올라간 사람, 8,800m까지 밖에 못 올라간 사람, 조사 하나, 부사 하나만 바꿔도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라는 말이 옳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면 어떤 선택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시간이 걸려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함을 모르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을 것이기에. 다음은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책 속의 나만의 인생과 성장과 성공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나만의 인생. 착각이 있어야 통찰에 이른다. 통찰이란 별것이 아니다. 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 통찰이다. 착각은 대상이나 상황을 잘못 지각하고 해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비슷한 용어로 환각도 있다. 이는 대상이나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이 착각과 다르다. 착각이든 환각이든 심하면 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지각이다. 10년 동안 정말인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이것이 착각임을 알고 통찰에 이른 적이 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나는 내가 미술대학에 갈 것으로 생각했다.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미술대학에 합당한 사람인지 궁금했다. 찬찬히 생각해 보았다. 결론은 아니다였다. 나는 내가 미술대학에 적합한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먼저 미술을 비롯한 예술은 소질이 있어야 한다. 소질은 타고나는 것인데 나는 그런 소질이 없었다. 그 다음은 창의성이다. 대상을 보고 그림을 비슷하게 그리는 것은 노력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창의성은 노력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미술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질인데 생각해보니 나는 두 가지가 모두 없었다. 그럼 왜 나는 10년 동안 그림에 재주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때까지 그림을 그렸을까?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었다. 베토벤이나 아그리파 같은 석고상을 걸어놓고 데생을 하는 수업이었다. 수업에 늦게 들어가 자리가 없었다. 친구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해서 남은 자투리 자리에 이제를 세우고 그림을 그렸다. 그러던 중 미술 선생님이 내 그림을 가지고 가서 칠판에 붙여놓고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한단다.
구도를 이렇게 잡는 것이 참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그 후로 창의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 그림을 예로 들었다. 창의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선생님의 칭찬에 눈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 미술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신이 나서 그리고 또 그리면서 많은 칭찬을 받았다. 미술전에 출품하여 상도 몇 번 타보았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으로 각인돼 있었다. 그런데 막상 미술대학에 진학하려고 깊게 생각해 보니 지난 10년 동안의 외부적인 칭찬만 믿고 내가 정말 창의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진로를 바꾸어 의과대학을 갔고 일생을 정신과 전문의로서 학생교육과 환자 진료를 하며 보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착각 속에서 그림을 즐겁게 그렸던 것도 미술에 자질이 없다는 것을 통찰한 것도 모두 신기하다. 착각은 자유다. 자리가 없어서 구석에서 데생한 내 그림을 보고 선생님은 창의적이라고 착각을 하신 것이었다. 그 착각을 믿고 내가 정말 창의성이 있는 학생인 줄 알고 지냈으니 참 미련하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미술대학에 갈 수 있는 자질이 없다는 사실을 통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통찰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착각도 고마웠고 통찰은 더더욱 고마웠다. 통찰이란 별것이 아니다. 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 통찰이다. 성장과 성공, 성공이냐 성장이냐. 성공에 집착해 자기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성공은 한때의 즐거움이지만 자기 성장은 끝없는 즐거움이다. 사람은 누구나 목표한 뜻을 이루어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성공을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이는 성공이라는 단어에 부여하는 의미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을 단순하게 목표했던 일을 이룬 것이라고만 정의하기는 어렵다. 성공을 이뤄도 그 성공을 토대로 또 다른 성공을 원하기 때문이다. 성공의 중요성은 많이 아는 반면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과정이 있어야 결과도 있을 것 아닌가. 과정의 적응도에 따라 목표를 이룰 수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낯선 단어일 수 있으나 성공 공포증이라는 의학 용어가 있다. 이는 일종의 신경증으로 성공을 마지막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 이후에 허탈해지고 우울해지는 것을 말한다. 나는 성공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나 그에 이르는 과정에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성공보다는 자기 성장이라는 단어에 더 매료되었다. 성공은 정점이다. 정점 뒤에는 내려오는 길밖에 없다. 반면 자기 성장은 끝이 없다. 신체적인 성장은 끝이 있지만 심리적인 성장은 한계가 없다. 성장에 목표를 둔다면 그 발전의 정도는 무한하다. 이 무한한 성장을 심리학에서는 성숙이라고 부른다. 현재보다 한 걸음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장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자기 성장 개념에서는 나를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의 평가에 지나치게 귀 기울일 필요도 없다. 오로지 나와의 성장 경쟁을 통해 발전할 필요만 있을 뿐이다. 심리적 성숙은 무한하다고 했는데 이 뜻은 이렇다. 성숙에는 높은 융통성,
바른 현실감, 타인에 대한 배려, 높은 적응력 등의 수많은 조건이 필요하다. 이 조건들은 계량화할 수 없다. 기껏해야 많다거나 늦다거나 적다는 정도의 표현밖에 없다. 다만 이런 조건들을 계량화할 수 있다면 신체적인 한계보다는 훨씬 넓고 무한할 것이라는 뜻이다. 성공은 마디가 짧은 나무이고 자기 성장은 마디 없이 나의 노력만큼 늘어나는 나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성공에 집착해 자기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성공은 한때의 즐거움이지만 자기 성장은 끝없는 즐거움이다. 말은 쉬워도 자기 성장의 과정은 어렵다. 그래도 노력해보자.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끝없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한 우물을 팔까? 여러 우물을 팔까? 요즘은 파볼 우물이 너무 많다. 하나의 우물군을 다양한 각도로 파보는 것은 어떨까? 한 우물을 팔까? 여러 우물을 팔까? 참 쉽지 않은 선택이다. 나같이 나이 든 사람에게 묻는다면 대부분 한 우물을 파라고 조언할 것이다. 우리 때는 직업군이 단순했다. 한 우물만 파도 오래 파면 팔수록 전통과 노하우가 생겨 선망의 대상이 됐다. 지금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직업군이 생겼다. 손주들이 내게 미래의 직업을 자문할 때가 있다. 내 딴에는 성심성의껏 답하지만 손주들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훈수이다. 오히려 손주들로부터 내가 배워야 할 직업군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똑같은 하루인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이는 오해이다. 나는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주제를 파면서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 나는 직업 특성상 사람 마음에 관심이 많다. 한때 과거 선조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하는 종족적인 심리에 관심을 둔 적이 있다.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선조들의 심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록들, 벽화, 설화 등을 종합해서 공부한 적이 있다. 하다못해 부처님까지 공부했고 결국 한국 석불문화연구회까지 만들어 전국에 있는 석불을 답사한 적도 있다. 이런 사실을 다른 사람이 보면 내가 하는 정신의학과 관계가 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는 모두 내가 하는 치료와 관계 있는 것들이다.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하는 내 직업 특성상 꼭 필요한 행위였다. 내가 파는 우물은 하나지만 그 우물과 관계된 우물은 수없이 많다.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좋을까? 여러 우물을 파는 것이 좋을까? 한 우물을 파되 그 우물과 연관된 여러 우물을 파는 것을 고려해보자. 한 우물을 파면서 전혀 연관도 없는 다른 우물을 파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다. 그러나 연관된 소소한 우물을 여럿 파다 보면 그것들이 모여 하나의 우물군이 되고 결과적으로 큰 우물 하나를 판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요즘은 파볼 우물이 너무 많다. 하나의 우물군을 다양한 각도로 파보는 것은 어떨까? 실패한 사람은 없다. 8,800m까지 올라간 사람, 8,800m까지밖에 못 올라간 사람. 조사 하나 부사만 바꿔도 성공한 사람이 된다. 실패한 사람은 없다. 나는 항상 젊은 사람들의 실패를 흥미롭게 바라본다. 젊은 시절의 실패는 곧 성공의 토대가 된다. 실패하고 물러섰던가? 다시 일어섰던가? 젊은 사람 앞에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순간에 성공은 결정되는 것이다. 독일의 군인이었던 몰트게가 한 말이다. 등반을 마치고 하산하는 등반가들을 만날 때가 있다. 그 등반대가 등반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실패한 대원들은 기가 죽어 피곤한 상태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1977년 한국산악회가 주관한 첫 에베레스트산 원정대에 참가한 후배 한 명이 있다. 그는 정상을 앞에 두고 악천후를 맞았고 그 자리 8,800m 지점에서 비박을 한 후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다. 그는 이 첫 번째 등반에 실패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한동안 많이 괴로워했다. 나는 그에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위로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한 논리는 이렇다. 그는 적어도 8,800m까지는 올라가는데 성공했다. 단지 남은 거리를 악천후로 오르지 못했을 뿐이다. 관리대로라면 등정에 실패한 것이 맞다. 하지만 그가 실패라는 단어에 함몰되기보다 나는 8,800m까지 올라가는데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길 원했다. 실제로 8,800m까지 올라간 사람은 드물다. 더욱이 그런 곳에서 비박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더군다나 살아서 베이스 캠프로 귀환했다. 얼마나 대단한가. 어찌 이것이 실패란 말인가. 이 모든 것은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만의 경험이고 자산이다. 그는 이후에 이 경험으로 히말라야의 8,800m가 넘는 여러 고봉을 오를 수 있었다. 실패라는 단어는 쓰지 말자. 실패라는 말에 함몰되면 새로운 도전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괴롭히게 된다. 실패는 내 경험이고 나의 일부다. 즉, 나의 자산이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주체는 나다. 실패했다고 내가 나를 괴롭히면 가뜩이나 모자란 에너지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사람은 누구나 이번 생이 처음이기에 미흡하고 서툴 수밖에 없다. 그런 서투름과 부족함이 쌓여 이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한 나만의 체험적 실패가 된다. 그 실패가 쌓이고 모여 다시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공이다. 그러니 성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보자.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없게 된다.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경험만큼 성공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8,800m까지 올라간 사람, 8,800m까지밖에 못 올라간 사람, 조사 하나, 부사 하나만 바꿔도 성공한 사람이 된다. 실패한 사람은 없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